오늘은 전남 마을 공동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 공기빛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을 공동체가 전남에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기빛깔의 의미가 무엇이고 전남 마을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오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이제 마을의 의미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마을은 물을 같이 먹는 곳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요즘에는 그 마을의 마을 공동체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이웃 간의 관계망의 의미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의미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농촌에서는 그 주거 생활권이면서 삼터이자 그 일터인 그 빌리지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고, 도시에서는 그 관계성의 개념인 커뮤니티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만들기가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마을 만들기를 벽화를 그리거나 꽃과 나무를 심는 경관 개선 사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것은 부차적인 일일 수도 있고 하나의 부분인 거지, 전체적인 방향은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거다라는 부분들을 유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는 사실 나의 어떤 필요성, 내가 당사자가 돼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참여해서 시작하다가 이웃과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요. 그래서 공동체 교류 활동을 통해서 차츰 옆에 있는 이웃 공동체와도 같이 교류하면서 협치하다가 읍면동 단위의 지역 공동체로 자치하는 문화, 참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추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어떤 추구하는 방향은 마을 공동체의 생태계가 꾸려지는 거죠. 마을 안에서.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다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가 마을 간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마을의 종합계획도 수립해보고, 그런 어떤 마을의 협치 단계를 거쳐서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의 협동조합 등으로 진화하는 형태가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을에는 주민센터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커뮤니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청년공간, 골목상권, 학교 등등 수많은 어떤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 각각 마을 공동체가 아파트에서, 커뮤니센터에서, 학교에서, 청년공간에서, 골목상권에서 스스로 활동하다가 주민자치로 마을 계획으로 연결되는 그런 생태계를 꾸려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남에는 8,500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500개의 마을이 공기빛깔이라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마을의 어떤 공감, 그 다음에 마을의 방송국, 마을의 플랫폼, 마을의 교육 공동체, 이런 어떤 다양한 활동으로 조직으로 이어지다가 이런 어떤 그 마을 활동가와 마을 행복 디자이너 같은 이를 마을 공동체를 매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 늘어나서 시군 단위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남 전체에 전디넷 같은 그 전체 디자이너의, 행복 디자이너의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을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그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그 수많은 사회 문제, 농촌 안의 문제라든가 도시 안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고독사 문제라든가 어떤 빈부 격차라든가 독거 노인 수라든가 수많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부터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주민들끼리, 시민들끼리 서로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보와 보수라든가 정규직이라든가 비정규직처럼 빈부 격차, 사회 격차에 따른 갈등,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인 합의로
사회적인 어떤 자본으로 치유하고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해결하는 문제가 바로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어떤 사회적인 요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시는 것처럼 60년대, 70년대 이후에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도시화에 따라서 농촌은 마을의 어떤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공동화가 되고 어떤 공동체 기반이 붕괴되는 거죠. 도시는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의 기반, 지역의 기반을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런 어떤 사회 문제가 농촌과 도시에 공동으로 존재하다가 이 문제를 시급하게 풀기 위해서 앞장선 어떤 주체가 바로 전문가와 행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따라가는 피동적 입장이었다면 갈수록 시민 참여, 어떤 시민 민주주의의 어떤 확대라든가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어떤 참여의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활 속의 문제를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해결하자는 문화가 바로 마을 공동체 대두이고 주민자치의 대두, 그 다음에 거버넌스, 민관협치 문화가 한국 사회에 나타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조직적인 어떤 전체주의 문화를 만들자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살 수 없고 고립과 고독에서 벗어나서 나의 필요성에 입각해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의 어떤 신뢰의 문화, 어떤 참여의 문화를 통해서 마을이 공동체의 문화를 이루면서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고 보편적인 복지의 보물섬이 이루어지고 풀뿌리 자치의 텃밭이 되면서 삶이 풍요로운 행복한 공간이 되는 그러한 의미로서 공동체가 갈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는 단순하게 주민들끼리 교류하고 환경 개선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자리, 교육, 주거, 돌봄, 복지 등등 수많은 지역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자치적 형태의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주민 자치와 연결되는데요. 그동안의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참여하는 문화를 아무래도 좀 적게 갖다가 참여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가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라든가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삶의 문제, 지역의 문제, 도시의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주민자치의 요구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마을 공동체 토대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라든가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정부라든가 어떤 수많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주민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떤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그동안에는 지역의 일들을 행정과 전문가가 주도하고 주민은 피동적으로 따르는 입장에서 이제는 주민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중심이 돼서 토론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되고 행정과 전문가는 돕는 그러한 형태의 변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마을 만들기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 문화는 주민 자치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마을 만들기를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마치 행정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마을 만들기라고 오해하는 사례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공모 사업은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원 수단으로 나온 어떤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지 본질적인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또한 벽화를 그리거나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식재하는 것 같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마을 만들기라고 깊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일 뿐,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행복한 문화를 만드는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마을 만들기는 2010년 이후부터 좀 본격화됐는데요. 그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이 2020년까지 총 659개소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을 활동가라든가 행복 디자이너 등등을 통해서 많은 수가 실제로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마을 행복 디자이너가 그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주체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작년에 56명이 수료되고 있고 올해도 50명이 양성돼서 전남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핵심 주체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전남마을 행복 디자인 네트워크를 전디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디넷이 마을 공동체의 어떤 핵심 주체로 활동을 활발하게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그 전남마을 방송국을 운영을 하면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활동가가 직접 주체가 돼서 마을 단위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꾸리고 계속 제작과 유통을 담당하는 전남마을 방송국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마을 공동체, 시군 단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총 12개의 시군 단위 광역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전남엔 리 단위로 한 8,500개 마을이 있는데요. 마을 만들기는 전남에서 8,500개의 어떤 마을의 빛깔을 찾는 것이다, 마을의 어떤 빛깔을 찾아서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공기빛깔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많은 활동가들이 마을 만들기를 환경 개선이라던가 어떤 벽화 그리기, 꽃 심기처럼 환경 개선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 마을 공동체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교류하는 거라는 어떤 인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남은 공기빛깔이라는 하나의 어떤 보물섬을 찾는 보물 지도처럼 그 공기빛깔은 어떤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첫 번째, 공기빛깔의 공은 마을에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공기의 기는 마을 미래에 대해서 기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깔은 마을의 빛깔을 찾자, 마을의 브랜드를 찾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공기빛깔의 공은 마을을 공부하자, 마을을 알기인데요. 마을의 자원조사라든가 마을의 유래, 마을의 특성, 마을의 수많은 어떤 스토리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회의하고 공부하고 마을의 학교, 마을의 연구회 등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공기별의 기 단계는 기획하자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마을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마을의 어떤 장단점을 분석하고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깔은 8,500개의 마을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이 빛깔을 브랜드화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마을을 만드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차츰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회적 경제로 진입하고 마을의 공동재산을 만들어가고 수많은 어떤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러한 단계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기획과 빛깔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더
체계적인 어떤 마을의 성장을 돕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마을 공동체는 공모 사업하거나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아까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마을에서 공부하고 마을 미래를 기획하고 빛깔을 찾는 어떤 그런 3단계를 거친 이후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서 주민 자치의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마을의 돌봄, 농촌 활성화, 마을의 복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시 재생, 마을의 교육, 마을의 문화 등등 수많은 지역 문제, 마을 문제를 마을 공동체 공기빛깔하는 단계를 토대로 주민 자치의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의 어떤 마을 공동체 방향은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마을 미래를 기획하고 마을의 빛깔, 브랜드를 찾아서 8,500개 마을이 고유한 색깔을 가져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러한 모델로 전남이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앞으로 마을 활동가들이 적극적인 어떤 이 방향 속에 공감하고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